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날씨가 무척 덥죠? 자, 오늘은 어떤 피부 고민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녕. 오늘은 제가 SNL의 이수지님의 피부과 상담실장 버전으로 오프닝을 해봤는데요. 너무 부끄럽네요. 자, 오늘은 그동안 제가 쭉 생각만 해오다가 이제야 만들게 된 피부과 시술 추천 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요즘은 피부에 고민이 있거나 피부 노화나 안티에이징이 걱정되면 안전하고 좋은 시술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집에서 화장품이나 홈케어로 한계가 있는 부분은 피부과 시술을 통해서 자신감을 찾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주는 아니더라도 벌써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한 지 15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피부 고민이 있는데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피부과를 가서 막상 상담을 받으려니 어떤 시술을 어떻게 추천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고민에 따라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병원 소개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상담 실장이다 이런 별명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피부과 시술 추천 영상을 한번 쫙 정리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피부과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얼굴에 주름이나 볼륨이 꺼진다거나 하는 고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너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그 부분만 신경을 쓰게 되면 꼭 시술을 받을 때 뭔가 결국에는 그 부분만 과하게 받다 보니 전체적으로 얼굴을 봤을 때 또 부자연스러워지게 돼서 다시 찾아와서 또 시술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는 절대 욕심내지 말고 지금의 내 얼굴에서 3년, 5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돌린 다음에는 또 내가 다시 잘 관리를 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자연미를 추구하면서 동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추천드리는 시술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받아본 시술이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받고 있는 시술임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스킨 부스터. 콜라겐 생성과 피부 재생이 목적이고 탄력과 피부 컨디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보톡스 필러. 먼저 보톡스는 얼굴 전체의 주름을 펴줄 뿐 아니라 깊어지는 주름을 예방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필러는 꺼진 부위의 볼륨을 채워주는 시술이에요. 다음은 리프팅. 리프팅은 레이저와 실 리프팅이 있고 얼굴 처짐, 무너진 윤곽선, 심부볼 턱라인, 얼굴 전체의 탄력을 총괄하는 시술이에요. 마지막은 눈밑 지방 재배치. 아이백, 눈물고랑, 눈밑 꺼짐, 다크서클이 심하신 분들은 이 시술을 통해서 매끄러운 눈밑 라인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스킨 부스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스킨 부스터는 피부 컨디션 상태를 끌어올리는 시술이기 때문에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20대 중후반 분들부터도 피부 고민이 있으시다면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요즘 따라 피부가 왜 이렇게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져 보이지? 그리고 안색도 칙칙하고 뭔가 뾰루지가 났는데 빨리 낫지도 않아 라고 할 때 있죠. 네, 이럴 때 바로 스킨 부스터가 필요할 때예요. 저는 이 스킨 부스터 시술을 받아온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리프팅 시술 위주로 해서 받아왔는데 이 스킨 부스터 시술을 같이 병행해서 받아주니까 이게 콜라겐 재생이 되고 피부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이렇게 차오르는데 이렇게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뭔가 화장품으로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가 직접적으로 탄력이나 리프팅을 해주진 않지만 이 피부 재생을 통해서 그 효과를 거의 몇 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 있고 또 꼭 탄력 회복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피부를 탱탱하게 그리고 컨디션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정말 좋은 시술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스킨 부스터 종류는 3가지. 그래서 리쥬란, 주베룩, 엑소존 이렇게 3가지를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엑소존은 여드름 피부 있죠. 그리고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에게 적합한 스킨 부스터인데요. 그래서 항염이나 여드름 피부를 개선해주고 그리고 모공을 타이트닝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주베룩과 리쥬란은 이렇게 피부 재생이나 콜라겐 재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주베룩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쥬란은 이렇게 아이 부분만 위주로 해서 아이 리쥬란을 주로 받고 있는데 리쥬란은 너무 아프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저는 리쥬란도 효과가 너무 좋지만 그래서 아이 쪽만 그쪽은 참을만 하더라고요. 아이 정도는. 그래서
아이 쪽에 스킨 보톡스, 아이 리쥬란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베룩은 참 보시면 주베룩 볼륨과 스킨 부스터 주베룩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주베룩 볼륨은 필러 대신해서 대체로 사용하는 시술이에요. 이 파우더 형태의 주베룩을 희석해서 시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결절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베룩 볼륨은 하지 않고 스킨 부스터 주베룩만 시술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킨 부스터도 한 번으로는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 것 같고, 적어도 한 2번에서 3번 이상 정도 받아 주셔야 이게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뭐 길게는 1년 정도 유지 기간을 기대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킨 부스터 내용을 정리하자면, 리쥬란은 아이 리쥬란 위주로 해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베룩은 2회에서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손주사보다는 하이쿡스라고 해서 기계주사로 맞는 게 조금 통증이 덜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톡스 필러로 넘어갈 텐데요. 자, 보톡스 필러는 이제 30대 중후반이 지나면서 이제 눈가나 미간 이렇게 주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많이들 찾으시는 시술인 것 같아요. 나 눈가에 주름이 좀 보여. 그리고 활짝 웃을 때 눈밑이 뭔가 자글자글해. 그리고 인상을 써서 그런지 여기 미간이랑 이마에 주름이 점점 깊어져. 이럴 때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톡스를 맞으시면 됩니다. 보톡스는 보톡스, 스킨 보톡스 이렇게 2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냥 보톡스는 근육에 주사를 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표정으로 지어지는 굵은 주름을 잡아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킨 보톡스는 말 그대로 스킨에 그리고 피부에 얇게 떠서 주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뭔가 아주 더 표면적인 잔주름에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톡스는 처음 맞으시거나 아주 가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맞으시는 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국산 보톡스는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효과가 점점 떨어지거나 아니면 효과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계속 내가 보톡스 시술을 받을 거다 하시는 분은 제오민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필러는 이제 볼륨이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필러는 아주 뭐 유익한 시술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조심스럽고 뭐 부작용이 걱정되는 시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필러는 어떤 이렇게 젤리 형태의 형상이기 때문에 뭔가 뭉침이나 그리고 이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볼을 포함한 눈밑 그리고 코, 팔자 이렇게 앞면 중앙부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러를 처음 시술 받았을 때는 아주 만족스럽고 예뻐요. 자, 그런데 이제 눈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필러를 시술 받았을 때 다크서클처럼 푸르게 비쳐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밑은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중앙 안면부는 표정을 가장 많이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부자연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피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탄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짐에 있어서 필러가 무게의 가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얼굴 중앙 부분은 피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리프팅 얘기를 해볼 텐데요. 리프팅은 30대 중후반부터 40대 이후까지 쭉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레이저 리프팅과 실 리프팅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나 요즘 얼굴형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얼굴 선도 좀 무너지고 얼굴이 약간 흘러내리는 기분이야. 이럴 때 있죠? 그래서 바로 리프팅 시술이 필요할 때예요. 자, 레이저 리프팅은 초음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울세라, 써마지이죠. 그래서 울세라는 초음파, 써마지는 고주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받아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피부 타입이 내가 좀 지방이 많고 볼륨이 있는 얼굴이냐, 또는 저는 얼굴에 살이 없고 그리고 좀 건조하고 주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고주파, 써마지 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울세라, 써마지 위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2 기계 장비가 지금까지의 모든 리프팅 장비 중에서 그래도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그리고 유지 기간도 길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울세라는 피부 속 근막, 아주 깊숙한 곳까지 열 에너지를 전달해서 피부 지방을 태워주면서 얼굴을 볼륨 업 시키면서 타이트닝 시켜주는 효과의 시술인데요. 저는 한 30대 중반 정도부터 울세라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울세라가 이렇게 보편화되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시술인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울세라가 좋나? 그리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게 이제 울세라를 받고 나서 3개월, 6개월 또는 내가 유지를 잘 했을 때는 한 1년 정도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받아보고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놀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시간이 가면서 뭐 슈링크라든지 인모드,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시술 장비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울세라만큼 이렇게 만족도나 유지력이 길게 되는 시술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다른 시술들이 한 번 받았을 때 이 울세라처럼 효과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 시술 비용은 1회 시술 비용은 적다 하더라도 2번, 3번을 받아야지 울세라 한 번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비용을 따져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어서 저는 그래서 울세라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다음은 써마지. 써마지는 울세라와 비용이 비슷하거나 아마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얼굴에 볼륨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울세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써마지를 많이 받을 기회는 없었는데, 저는 이제 울써마지를 해서 이제 같이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써마지만 받으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얼굴에 살이 없고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래서 써마지는 조금 얼굴 표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리프팅을 시켜주는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울세라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볼륨을, 무게감을 줄여주면서 타이트닝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뭐 30대 초반이나 중반 이렇게 아직 또 리프팅을 하기에 아직 어리신 분들은 뭐 슈링크, 인모드, 그리고 올리지오, 온다, 티타늄, 또 요런 가벼운 리프팅도 한두 번 정도 시술을 통해서 효과를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실 리프팅. 자, 이 실 리프팅은 좀 더 강력한 리프팅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40대 중후반 그 이후의 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실 리프팅은 일단은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아프고, 한 회복 기간도 한 일주일 이상, 한 10일 이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실 리프팅을 할 때 레이저 시술과 같이 하시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실도 이렇게 얇은 간단한 실이 있고, 또 좀 더 굵기가 굵고 이렇게 돌기가 있는 그런 실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실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시는 좋은 이제 원장님을 잘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두 번 정도 받아봤는데, 이 실 리프팅은 이제 뭔가 자주 하거나 주기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고, 정말 뭐 한두 번 정도, 정말 내가 때가 왔다, 나의 노화에 이제 한계가 왔다 라고 하실 때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정보를 수집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저하고 같이 함께 받으시면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강력한 리프팅 시술입니다. 눈 밑 지방 재배치. 우리 눈가도 얼굴 탄력과 함께 탄력이 떨어지면서 아이백이 나온다든지 눈밑 쉐입이 이제 매끄럽지 못한 현상이 벌어질 때 이렇게 재배치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약하신 분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피부가 굉장히 얇고 조금 약한 편인데 30대 한 초중반 사이에 아이백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재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시술을 받고 나서 재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좀 잘 선정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술 과정에서 이 재발을 방지하는 과정이 꼭 들어있는 병원을 좀 잘 알아보시고 가셔야 되고, 저도 그래서 강남 쪽에서 시술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민이신 분들은 병원을 선정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병원을 고르는 꿀팁?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뭐 공장형 피부과, 뭐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뭐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개인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피부과, 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나는 거기를 선호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보톡스라든지, 그리고 스킨 부스터, 그리고 간단한 레이저, 요런 부분들은 또 가격이 합리적인 피부과를 가셔서 조금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을 좀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되려 또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내에서 내 피부에 어떤 층에 지금 조사되고 있는지
모니터를 정확하게 보고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원장님을 좀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실 리프팅이나 뭐 재배치라든지 그런 어떤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시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분야에서 정말 경험이 많으시고 베테랑이신 개인 원장님을 잘 정보를 수집하셔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이렇게 좋은 원장님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피부 고민 때문에 피부과를 가고 싶거나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받으시고 시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